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새벽 5시 5분입니다. 투표들을 잘 하셨습니까? 드디어 대한민국의 수장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이라고 불러야겠죠. 이제 당선인께서 당선이 되셨고 축하드리고 이제 다음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내가 좌파든 내가 우파든 간에 당선이 되었다면 그것 자체를 존중을 하고 우리는 응원을 하고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다시피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는 매매, 투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니즈를 모두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저분 이재명 후보님도 주 당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보다는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리석은 투자보다는 좀 멋있는 좋은 투자 그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밭에서 소리치는 느낌이더라도 꾸준히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지금 어디 갔냐? 1378원이네요. 그렇죠? 1300원대 중후반에서 잘 다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달러에 모여있던 돈들이 다른 쪽으로 스며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없이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환율 살짝 오르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아마 내일은 환율 살짝 빠질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환율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기에서는 꽤나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환율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라는 것은 한국이 그래도 좀 뒷심이 좀 있구나. 뭐 물론 얘를 뭐 뒤에서 막았을 수도 있겠지만 뭐 환율 조작을 좀 환율을 맞췄을 수 있겠지만 해칭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 6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안 나오네요. 네. 4.5죠, 그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4.5. 그래서 한 4.25? 아마 베이스 스텝 천천히 내릴 거예요. 급하게 내려버리면 미국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죠? 천천히 내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4%대 유지를 할 거고 나중에 한 3.5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P도 보시면 이제 6,900, 1,7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이틀 전이었었나?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제 단타에 대한 매수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보다 이틀 전이었나? 그때는 지금 살 거리가 안 된다. 지금 크게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이틀 사이에 한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다른 타점이다. 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받고 그 저점에 대한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예상보다는 확인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예상보다는 확인.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제가 숏을 많이 샀었던 구간이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내가 숏을 여집에서 제가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이 밑으로 못 먹겠더라고. 사실 5,400 정도까지 봤으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큰 반등을 보고 나서는 제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등을 보고 여기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단타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상승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매수 근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량 많이 터졌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 달러도 얘기 드렸을 때 이때잖아요. 우리가 매수하는 거 노려보자 할 때 이때잖아요. 이거 눌림목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이 나고 나서 되돌림 0.5에 대한 되돌림에서 많은 매수들이 들어오게 되죠.
여기가 타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노리고 더 빠지면 어떡하나요 선생님요? 이렇게 하시면은 더 빠지면 혼자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온 놀림목은 반등이 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00% 맞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반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거래를 이렇게 터졌으면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배팅을 하시고 가는 거 보고 여기서 뭐예요? 익절 로스. 그래서 제가 즐겨하는 익절 로스 한 20%툭 팔아버리십시오. 그러고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진행됐으면 한 절반 정도 팔아버리시고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풀 시도로 풀 배팅을 해서 모든 저점 고점을 맞춰서 먹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 심리가 저점을 잡고 싶으면 또 고점을 잡고 싶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 안 팔고 싶어져요. 그죠? 언젠간 떨어질 텐데. 그러다 보니 그것을 맞춰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맞춰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맞출 수 있다면 그건 세상에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죠? 세계 가장 큰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부분, 확률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는 슈팅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항상 놀림목을 노린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렇게 벽을 두들겼던 이런 부분들에선 돌파는 그 순간은 노려볼 가치가 있다. 하지만 리스크를 줄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할만하냐, 할만하지 않냐를 선택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그럼 손절은 어디에 잡을 것인가? 아니면 손절 잡기 싫으면 비중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뭐 나스닥 예를 들어서 S&P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여기 지금 로스컷에서 자꾸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왜? 패턴이 하나 진행됐어요. 그죠? 그럼 여기 손절 잡으면 이렇게 되면 빠지면 이쪽 되겠지. 5,800 여기 하나. 여기 두 개가 되겠죠. 이 100포인트 정도는 잡지 않는 영역이 되겠죠. 그렇게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막 외워서 막 이거 무조건 이거 나오면 이렇다, 저거 나오면 모른다, 저거 나오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수학 공부처럼 우리가 수학도 보면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차트를 보는 거 하는 것은 우리 공부는 이제 외우는 게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이 차트는 마치 수학시험을 칠 때 서술형 평가를 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떨 때 어떤 문제일 때 이런 적을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 연습하셔야 되거든. 그거는 실제로 매매해 보지 않고서는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계속 연습해 보셔라. 뭐 몇백만 원 정도, 저는 한 500만 원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500만 원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더라도 죽을 만큼 괴롭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500만 원이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돈이에요. 맞죠? 그 정도는 깨져봐야 이걸 배워요. 그 이상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이하로는 별로 자극이 없을 것 같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S&P 봤고요. 그리고 금은 많이 올랐던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또 확인해야 될 게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이제 테마라든지 그런 주제를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건설주는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당선인께서 집값을 억누르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 CS 윈드인가요? CS 윈드죠. CS 윈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CS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슈팅이 빵 나와버렸죠. 바로. 그러다 수중이 또 나왔네요. 그럼 이거 노리셔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상투로 말 써서 이 꿀이잖아요. 이거 잡는 거라고. 이렇게 노리는 거라고 단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알트코인 시장 드렸던 이거 노리셔야 된다. 이 정도 반등했으면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애니메 코인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조차 사실 여기 타점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전략은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흔들릴 걸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사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나는 기업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테마를 보고 사는 것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저는 안 사겠죠. 저는 기업을 보고 사는 스타일이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하지만 이런 거 승부 볼만 하다는 거지. 네, 그죠? 그리고 보시면 우리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들 막 무시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도 보시면 여기죠. 거의 61.8%에 대한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진 않나요? 50에서 60%.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을 노려보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눌림목을 노려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패턴에 대한 돌파를 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CSS가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나올란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항상 조정 나왔을 때 싸게 사는 게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레저 보통주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한국 콜마 역시나 옛날부터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이었는데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자, 주식도 좋은 거 많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 좋다고 24년 말부터 그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이에요. 차트를 보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차트도 지금 눌림목 지역이고 앞으로 경기도 나아질 거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맞잖아요. 대통령도 없고 막 문제가 많았었는데 일단 그때 당선도 될 거고 조금씩 재선이 돼 나갈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그런 것들 알면 좋겠고. 자, 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었나? 이때 그랬죠. 요때 요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때까지는 제가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11만 그러니까 죄송 10만 2천 전후라고 했는데 10만 3천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잡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여기도 거래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돌리는 거 양봉 이만큼 돌리는 거 확인했단 말이에요. 제가 안 보이는데 이 정도까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와버렸었어요. 녹화가 끝나고 업로드 하자마자. 그래서 아마 못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도 보시면 1시간 봉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정도 106,000불 같이 딱 치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를 그때 어느 정도 말씀드렸었냐면 어디 갔냐 여기죠. 그죠? 그래서 1억 한 5천만 원 근처까지 많이 가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4,950만 원 거의 맞았죠. 가수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다가 여러분들 뭘 붙였냐면 비트코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알트코인도 노려볼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월 31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눌림목들 나오는 이 비트코인 이렇게 모습이 비싸게 나온 종목들을 노려보셔도 좋다. 근데 타점이다. 이게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너무 많이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딱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거든. 무지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근데 그 평생에 한 번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잡고 적당히 덜고 적당히 잡고 적당히 덜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꾸준히 늘 겁니다. 그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시아 쪽 증시가 좋다고. 그죠? 이제는 그 배도 떠나가 버렸지. 그냥 여러분들이 코인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코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코인에 대한 매매에 대한 대안을 계속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오르냐 떨어지냐 더 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셔야 돼요.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볼면 상당히다 보니 약간 조정에 증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보면 여기 추세가 요렇게 있었는데 요 두 번째 추세는 넘어섰죠. 요게 타이밍이에요. 추세를 넘어서는 요게 타이밍이라고 항상. 근데 지금 여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넘어설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요 구간에 대해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지지 않고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요 빠지면서 오히려 알트코인도 펌핑이 나오는 경향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트가 펌핑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트와 알트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트에서 돈이 빠지면서 알트로 돈이 들어가면서 부하수단배가 조금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알트로 다시 비트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시장이다. BTC를 위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살짝 올라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뭐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토큰 깨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죄송합니다. 네, 정리 다시 할게요. 상태가 조금 지저분해서 하더라도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간다 하더라도 며칠 정도 더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6월 한 7일 정도 그죠? 7일 전후로 해고 그다음에 만약에 밑으로 깬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우리가 못 잡아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6월 7일 정도 해서 6월 7일이면 지금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주말 또 정도 되겠다 그죠? 주말에 또 변동성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또 보고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항상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되고 이때도 여기서 놓쳤지만 여기서 잡잖아요. 이걸 보고 지켜봐야 된다고.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아니거든요. 근거들이 있어야 되고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원하는 좀 더 약간의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애니메 코인이었었습니다. 그죠?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이 등장을 하고 요때잖아요. 그죠?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요때죠. 이만큼 올랐으면 조정을 잡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침에 조정이 딱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그죠?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38.2 정도의 되돌림 깔끔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네. 애니메 코인 38.2 382가 딱 좋죠. 그죠? 상승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노린다. 그리고 여기서 익절 로스 하고 끌고 가자 라고 되는 부분이죠. 그죠? 지금도 일단 물량 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점 자체를 여기를 말씀드렸죠. 35 전후 아닌가? 제 기억이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익절 로스 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한 토탈 한 절반 정도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거 들고 가세요. 남은 건 여기 손절 주고 들고 가세요. 그러면은 손해가 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꾸준히 계속 먹으려고 하십시오. 영원한 저점 없어요. 영구 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중턱에 소리는 매매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매직에덴 같은 경우는 잡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뭐 저희들이 자주 보던 종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야겠죠. 그죠?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살짝 약간에 대한 조정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그렇게 이건 뭐야? 참 히렉 같은 이런 것들은 그죠?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끼칠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거 뭐 상승할 것만 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었을 때가 요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근거가 없었어요. 여기 없잖아. 근데 요 양봉이 근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잡을 수 있었냐 질문 던졌을 때 저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6월 4일 날 말씀드리죠. 눌림 이 저점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다. 실제로 한 5에서 10%? 5%? 5% 조금 넘나요? 10% 좀 안 되네. 반등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먹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 정리가 전량 정리가 아니라 반 정도 정리하십시오. 그 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매매하셔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할만하다. 그런데 풀베팅보다는 지금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매매하셔야 되는 증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중에 또 여기서 이렇게 탁 튀어오르면 요쯤에서 한번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되돌림 지역 한번 노려보시고 또 들어올리면 익절로 사시고 밑에 손절 걸고. 어렵나요? 이게 어려우시면 주식 코인보다는 저 주식 쪽으로 넘어가십시오. 그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걔는 밤에 그렇게 움직이진 않으니까요. 네.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알트코인도 아직도 장악한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비트코인에서 알트 종목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손해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버린 종목을 노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가버리기 전에 나온 종목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더리움 누구가 말씀하셨죠? 이더리움 어디 갔냐 이더리움. 요 손절 잡으시면 되죠. 별거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다예요. 네. 무브먼트도 조금 힘을 내고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크게 흐름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작은 흐름에서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타점이 아니란 말이야.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되겠죠. 뭐 얼마 안 되잖아. 2.207? 그럼 216이니까 손절이 한 3% 되나요? 5% 정도 되나?
4% 정도 되네. 딱 그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절 나가도 괜찮아요. 노래 범직할 때는. 그 손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손절이 싫으면 비중을 가볍게 해보십시오. 아직도 조금은 여유는 있거든요. 그리고 제발 못하니까 2에서 5% 올라가면 살짝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본전가 세팅해 놓으시고, 그게 기법이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상을 하고 타점을 노려야 돼요. 아무튼 뭐 오늘도 조금 또 하던 이야기 계속 반복돼서 드리고 있기는 한데, 워낙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반복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한국 증시는 오늘은 좀 요동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주식 차트 보면 맛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계좌가 많이 오르기를 기도하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